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국방 중기 계획에서 나왔던 경항모 이야기 할 말은 더 많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건 다 이야기를 했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네, 밤새입니다. 밤새입니다 진짜. 24시간 방송해야죠. 분명 댓글로 설왕설래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난리 날 이야기는 거예요, 또 이거는. 나올 거예요. 계속 네. 나올 거니까 그때 뭐 또 그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이번 또 국방 중기 계획에서 사실은 항모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기 위한 그런 전시 그렇죠. 효과가 좀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전력이고요. 사실 실질 전력을 옹골찬 전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사일 전력이죠. 그 중에서도 탄도 미사일 전력들인데 뭐 현무 1, 2, 3, 3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고요. 네, 1, 2, 그다음에 현무 4까지 있는데 그 국방 중기계에서 나왔던 그런 타이틀은 뭐냐면 미사일 전력 양적 질적 고도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뭘 의미하냐? 현무 4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무에 대한 그 지나온 역사와 그다음에 현무 4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제가 재밌었던 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 4라는 숫자를 굉장히 안 쓰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그쵸. 아, 그거는 이제 단대호에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긴 한가 보네요. 수지터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좀 이건 저 시리즈니까 뭐 좀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기 이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요. K4도 있고 있기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우리 역사에 보면은 4라는 걸 안 쓰는 게 이제 네. 단대호 부분에 많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역사가 육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육군 부대에 단대호 4를 많이 안 쓰고 그다음에 해군 함정들 안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사자 많이 씁니다. 예, 아니 예. 건물 엘리베이터 같이 현무 F 이런. 자, 그럼 이렇게 예. 해서 현무 4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현무에 대해서 네. 그거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 기자님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무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 미사일의 역사를 또 간단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미사일의 역사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오래됐습니다, 최초. 진짜. 근데 그 최초가 중에서도 신기자. 탄도미사일 쪽으로 말씀드리는 네네. 거죠. 거의 예. 5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진짜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박정희 정권 때 처음 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무려 1971년 12월 27일에 그러네 진짜. 개발 지시 내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49년째네요. 그게 그 백곰 미사일로 시작된 거고요. 임자 개발해보라고. 딱 그거였어요. 개발해보라고 불러서 뭐야? 그 저기 임자 국방과학 개발해봐. 예, 연구소 그 로켓 과장님 딱 불러가지고 임자 개발해봐 해서 시작한 게 백곰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자면 시작을 흑임자인가요? 해서 막 그러고. 아니, 임자가 한번 개발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산 개발이 끌려가지고. 시작됐고요. 이게 그 당시 완전히 한국이 미사일 개발 기술 일천했던 시절이라 결국 쓸 수 있었던 게 나이키 그렇죠. 허큘리스 미사일. 이 굉장히 대형 미사일이라 지대공 미사일임에도 크게 커요. 실제로 그래서 지대지로 씁니다. 네, 지대지로도 쓸 수 있고 이게 뭐 180km 그다음에 지대지로 하면 200km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카피해서 지령 유도 방식과 이 INS 탑재한 기술로 개발을 했고 근데 이게 미국규에 들어가요. 난리 났죠. 개발한다는 거. 미국규에 딱 들어가니까 76년부터 미국이 개발 중단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뚫고서 계속 개발을 그 진행을 해서 78년 9월 26일 발사에 성공합니다. 예,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백곰 미사일이죠. 그렇죠. 예. 자,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이제 그 지시를 해서 그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 백곰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개발이 중단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발 중단되는 이유가 일단 78년에 성공을 이렇게 하고서 79년에 또 뭐가 생기냐면 한국 미사일 개발사에 진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분이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이 딴지를 걸어서 한미 미사일 그 협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협정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그냥 명령이네요, 거의. 뭐 명령이죠. 사실상 뭐. 미국이 그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 그럼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써서 그 낸 거니까 지침이죠. 그 내용이 그 미국 입장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과 뭐 일본도 뭐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을 어느 정도 사거리를 억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동을 걸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동맹국인데도 그렇게 해버리네요. 그 동맹국이라고 부르고 죄송합니다. 똘만이라고 읽어야 되죠. 원래 완전히 평등한 동맹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계산 밖으로 나오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이제 좀 손을 대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확고하게 가죠. 이건 뭐 너무도 팩트니까. 국제 정치는 굉장히 살벌한 거고 힘의 현실적인 거잖아요. 미국의 동맹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Five Eyes 그 그렇죠. 5개 국가들 뭉쳐져 있는 5개 국가들 외에 나머지는 동맹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Six Eyes로 이제 가려고 하는 네, 거죠. 지금 넣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파이브 아이즈는 예, 그렇습니다. 소 뭐 닭 보듯이 하고 있죠. 여담을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미사일 어떤 사거리 제한 그런 부분에 포함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네네. 이유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 사거리 180km 이상의 고체 연료 로켓은 한국은 개발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고 90년에 또 뭐라고 또 못을 박았냐. 탄두 무게가 500kg 넘으면 안 된다. 그것까지 딱 해서 제한이 쭉 있다가 그게 4차 개정을 거쳐서 그 탄두 제한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서 사거리도 지금 많이 늘었죠. 800kg까지 늘고 해서 결국 현무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다음은 굉장히 빨리 가셨는데 예. 사실 그 현무 1이라고 그러죠. 현무를 시리즈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180km.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국방과학연구소랄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많은 과학자들이 애국심 하나로 다 왔어요. 박 대통령 그 지시 하나로. 그렇죠. 저도 아는 그 지인의 아버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개발을 하니까 개발 속도가 빨라졌고 결국은 그렇게 개발을 했지만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180km에서 머물지를 않았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300km, 500km를 준비를 그때부터 하긴 했어요. 물론 미국의 나이키의 그 들어가는 그 로켓 기술의 그렇죠. 한계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 멀리까지 배달을 하기 배달을 위해서 하기 탄두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구나.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배꼽 미사일이 시작이지만 우린 사실 화약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다뤘고요. 그렇죠. 화약을 다루는 로켓 무기들은 굉장히 우리가 빨랐어요. 뭐 장군전이라든지.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그 대장군전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조선 놈들이 대들보를 쏩니다 이랬더니 지금 겁쟁이가 무슨 누가 대들보를 쏴 이 바보 아니야 겁쟁이야 막 이러니까 왔네. 자기 배에 대들보네. 꽂힌 대장군전을 갑으로 물려준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진짜로 날라왔다. 이거 뻥 아니야. 그러면. 날라와서 네. 맞았더니 배가 가라앉더라. 네, 이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생겨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잘 날려요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무는 나이키 미사일을 그때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전량 퇴역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군에 다 이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혹여란 예비 전력으로 이제 두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거마저도 완전 퇴역을 다 시켰는데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퇴역을 시키면 어떻게 폭발을 시키는 건가요? 아 그게 분해를 하죠. 부품들은 분해하고 연소재 그 연료 같은 것도 따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보냈던 연료 추진체가 터널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쵸. 대형 참사가 난 적이 있죠. 네. 근데 그와 유사한 모형상 언뜻 봐선 유사한 게 현무2A인데 현무2A는 이제 그 300km 사거리로 분명히 있고요. 폭발력은 어느 정도 돼요? 폭발력은 그 2톤까지 실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 미사일 협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500kg. 네. 500km였고요. 근데 왜 미사일 협정이 점점 키로수가 넓어졌잖아요. 이게 중국 견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국제 정세에서 보면은 제가 뭐 그런 시간에 좀 다뤄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중국을 볼 수가 없거든요. 걔들 단독으로 입장에서는.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중국 견제용으로 뭐 한국이랄지 일본을 이용하는데 일본을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한국도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트럼프 때에 들어서는 아예 그거를 완전히 자유롭게 뭐 사거리만 제한을 두고 있지 자유롭게 해놓은 거는 여차하면 때려라라는 얘기거든요. 탄두 중량까지 뭐 완전히 풀렸죠. 지금 이제. 2톤이면은 2톤의 사거리 800km면은 만약에 500km로 줄인다. 그래버리면 사거리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 플랜 B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무2BC부터는 현무2B만 해도 500km고 현무2BC에 대해서는 탄두의 그 무게는 갖다가 4톤까지도 네. 준비를 했었어요. 와. 4톤이면 거의 이게 핵무기급이에요. 이 정도면 파괴력 입장에서는 뭐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고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래 오다가 이제 그 현무 4 이거는 한 2017년부터 네. 그 개발을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뒀는데 사실 사거리나 탄두는 이제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그 제한이 별로 없어요. 풀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의 현무 4고 현무 4의 제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입니다. 네네. 요거 사거리 좀 줄이면은 4톤까지 될 수도 있다. 탄수 중량 뭐 그렇게 얘기 나오고 2톤이면 있고. 거의 트럭 한 대가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궤적 자체가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올라갔다가 마하10으로 떨어지거든요. 마시. 마하10으로 그렇죠. 떨어지면서 그 질량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뚫는 거라 100m까지 뚫습니다. 그냥 안에 트럭을 하나 넣어도 어딘가를 부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토가 날아가는 거냐? 진짜 아니, 배달의 민족이네 진짜. 탄도 미사일이 초음속이 아닌 건 없고 당연히 초음속인데 극초음속. 예, 극초음속. 거의 이제 마하 10에 이르는 12까지도 네. 보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물론 현무 2에도 이제 그 개량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기밀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스텔스의 어떤 그 네, 그 내용도 들어갔어요. 도료하고 그거 기술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민감해서. 아, 뭐 민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스텔스까지도 고려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이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 시간에 얘기했던 항공모함보다는 그런 그 개발비랄지 어떤 그 국방 예산을 이쪽에 집중 더 투자하면 어떻지 않나 하는 그런 그렇죠. 전략적인 생각도 그 해봐요. 돈으로 미사일을 깔면 북한에 평당 얼마씩 도배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북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현무포 지금 성공하고 사실상 중국에서 이거 성공으로 봤거든요. 성공해서 이미 봤고 지금 발사 시험을 한 3번 했는데 2번 성공, 1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기 중국에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게 사거리가 1000km 넘어가면 안심할 거 전혀 없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특집 프로그램까지 할 정도로 지금. 아, 특집 프로그램. 네. 진짜 쫄긴 쫄아나 보다. 네네. 잘해줘야지. 이런 게 나온 게 진짜 그쪽에서 걱정할 정도면 우리가 잘 만들었다는 오히려 방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미국 같이 패권을 장악하려는 국가, 그다음에 이제 영국처럼 패권에서 내려왔지만 주요한 동맹국으로서 유럽의 어떤 지침 보루가 될 수 있는 국가 여러 가지 있고 우리는 사실 뭐 다들 군사 전문가 동의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다 북한과 러시아라는 그런 사방의 미친놈들을 상대로는 제정신으로 이제 싸울 수는 없고요. 싸우게 되면은 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서 우리가 죽더라도 니들도 반병신을 만들어 놔서 제대로 못 살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정 작가님이 그 밀리터리 소설을 쓰면 제가 꼭 읽어보려고 하는 게 네.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국방 정론에 대한 생각 플러스 바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옹골찬 군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똑같아요.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현무포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좀 말씀드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의 대안이죠. 전략 무기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무기 체계냐. 이거 봤을 때는 탄도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의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 무기고 여기에 더해서 은밀한 잠수함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SSBN은 아니더라도 SS급의 핵 탄두를 장착한 뭐 6발 이상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4,000톤급의 잠수함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의 선택과 집중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체계다. 참고로 저는 이 탄도미사일 전력 같은 거를 핵을 보유는 못해도 핵 투발 체계로서 일단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어느 나라나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핵무기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그걸 투발할 수 있는 그렇죠. 체계를 갖추는 데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정확도도 그렇고 그 탄두 무게가 2톤이라는 얘기는 어지간한 전략 목표는 한 발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2발 때리면 그냥 완전히 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이 전쟁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북한이 이제 초기에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 위치를 파악한다면 사실 거기에다 그냥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은 머리 잘린 메두사가 되는 꼴이라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나 그 정부의 고위층이나 누구 일부분이 사망하거나 어떻게 그 지시를 못 내려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조직이기 83년 때문에. 아웅산 테러 때만 해도 그 정도 사건이라고 대통령이 한동안 연락이 안 됐어도 정부는 그 서열대로 쭉쭉 돌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어쩌면 우리의 희생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설령 그걸로 김정은이나 북한 수뇌부를 실제로 타격은 못해도 결국 그것 때문에 북한 수뇌부가 계속 돌아다니고 효율적으로 일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100기 이상은 좀 탄도미사일 전력을 1000발 가까이 있습니다. 네. 예, 1000발 가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현무포만 좀 그렇게 좀 현무포, 네. 현무포도 사실 내려줬으면 당연히 좋겠다는 100기 이상 네. 양산을 계획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200기까지는 될 수 있는 게 여단급을 따로 창설해서 운영한다면 200기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사실은 전략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거는 뭐 육군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육군 유도탄 사령부 예하에 들어갈 거고요. 우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육군 경우는 지대지 무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탄 사령부에서 운용을 하고 한 개 여단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운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현재 2개 여단이 있지만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 탑재할 요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달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미사일이라도 상당히 장거리 그 순항 미사일 이를테면 타우로스 이상 가는 타우로스 한국형은 뭐 거의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확정되니까요. 지금. 거기에 이제 그런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략 무기들을 육해공 플랫폼으로 다중으로 운영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통일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따로따로 좀 무기를 다는 게 아니라 물론 통일됩니다. 진짜 현무4의 똑같은 미사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뭐 얘기를 드리면 현무2B에 그러니까 사거리 500km죠. 500km의 그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이 사실 완료됐다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것은 잠수함을 4,000톤급 이상 지금 개발을 하니까 장보고 3. 그렇죠. 장보고 3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보고 3부터 그 탄도미사일이 장착이 됩니다. 6발이 장착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먼저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순항 미사일부터 먼저 탑재할 거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순항 미사일 먼저 탑재하긴 할 그게 건데. 제일 쉬우니까요. 지금 작고. 그렇습니다. 해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갈 것 같고요. 해성?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할 게 이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수고한 국방과학연구소 ADD 예. 요거를 또 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백곰 미사일이 이름이 됐느냐? 이게 안흥 시험장에서 그 ADD 연구원들이 눈을 그냥 뒤집어 쓰면서 일하고 있는 아이고야. 모습 백곰과 같다 해서 백곰 미사일이라고 붙인 것이죠. 오. 현무라는 저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무라는 그런 무기 체계의 이름도 굉장히 잘 지은 것 잘 같아요. 지은 거죠. 우리 고구려 사신도에 사진도에 나오죠. 북현무 남주작 좌총령 500호. 그렇지요. 그 사신도 개념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북쪽을 제압한다는 뜻이 단순히 방향상의 북쪽이 아니라 가장 큰 적을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뭐 네 가지 뜻을 뭐 말한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뭐 얼음을 상징하고 뭐 물 상징한다. 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상징하는데 이 현무라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지금 미사일들 시리즈들 보면은 궁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신궁, 현궁, 그렇죠. 뭐 궁자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현무란 이름이 뭐 좀 최근에 많이 들려오니까 최근에 지은 이름 같은데 원래 76년에 지은 이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래됐죠. 말씀드린 네. 현무1부터 계속 네. 나온 거죠. 현무1이 원래 사실상 백곰 미사일의 개발 개량형이에요. 형태도 외관도 거의 똑같고 현무1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퍼레이드하는 사진 보면 그냥 백곰과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부스터. 부스터는 좀 다르죠.
개량을 해가지고 음. 좀 더 사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부스터를 위시한 웬만한큼의 그 외형이 어느 정도 잘못 자세히 보지 않으면 비슷한데 그렇죠. 사실은 다르죠.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사거리 물론 다르고 들어간 기술만 좀 더 업그레이드한 거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게 현무 2B부터 네, 달라진 2부터 거죠. 완전히 다르죠. 독자적인 네. 형상이 다르죠. 포탄 같은 모양으로 딱 돼버리지. 네, 그렇게 된 것은 뭐 러시아의 어떤 기술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건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사일 자체나 잠수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도구이고요. 이 도구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어떻게 적절하게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저는 뭐 이걸 쇼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좋지만 어쨌든 저는 현무4의 개발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꿈꾸는 이런 뭐 옹골찬이라고 쓰셨고 저는 이제 고슴도치라고 했지만 그 사실 본질은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내 동생 같아. 너무 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압축을 딱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가 이 멋집니다. 현무4의 결론이고요. 사실 핵 잠수함, 뭐 핵 항공모함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에 맞게 키울 수 있고 정말이지 이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 전략 무기체계는 바로 이 유도탄. 그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그것이 현무4로 시연화되고 있다. 옹골찬 고슴도치 전략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현무4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현무4는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또 에피소드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댓글에 한번 소개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함께 형님 밀떡